윤하고 김이 사저로 아크로비스타로 갈 때 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. 다 이기고 돌아왔다.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근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. 그렇죠. 국민의힘을 완전히 윤 어게인당으로 접수를 해서 그걸 다 이기고 돌아온 것 같아요.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지금 파고 있는데 네. 아니 5.18을 앞두고 정호영 그 공수부대 그렇죠. 하다가 그 사람한테 영입하려고 그랬다가 64 11기 네. 네. 그랬다가 특전사령관 또 네. 특전사령관이요. 뭐 그걸 했었고 또 그다음에 석동현.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변호를 했던 석동현이라는 사람을 본부장을 지키면서 석동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후보랑 다 얘기가 됐어. 자,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 다 뭐 해야 돼.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고 장해찬 다시 또 들여오고 이 얘기 네. 뭐냐면 그냥 윤석열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놀랬던 게 김문수 후보가 그러잖아요. 선대위 조직 나 잘 몰랐는데 선대가 이렇게 돼 있대?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. 그거 되게 웃기죠. 돼 있어. 이게 됐네? 그런데 이 선대위로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 하나씩 정호영 오다가 말았고 예.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석동현 들어왔고 장해찬 들어오고 네. 이 얘기는 완벽하게 윤석열 사람들로 진영을 꽉 짰고 예. 이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김문수가 아니라 누굽니까? 다 친윤들이 여기서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면 예.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의 부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드는 게 이번 국민의힘 선거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구나.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윤석열이 과거에 했던 얘기 내 이 당 다 뽀개버려가지고 내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이미 거예요. 내 거 만들었어요. 이 그러니까 선대위를 이제 보면. 확실하게 이제. 네네. 그래서 야 저거 나중에 저거 진짜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. 상황이고 저는 해산당할 만한 요건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나중에 어떻게 되나. 제가 왜 윤 어게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한번 그 구성을 보세요. 총괄 윤재옥 의원이죠. 3년 전에도 총괄 상황실장을 했어요. 그 사람 마이크 끄고 누른 사람입니다. 네, 맞아요. 그 수행단장 이만희 의원 3년 전에도 수행단장, 3년 전 대선에서도 수행실장 이용 3년 전에 수행실장 이용 지금 수행부단장. 3년 전에 메시지 쓰던 조지현 의원 지금 의원 됐죠. 지금도 메시지. 또 3년 전에 일정 담당하던 강명규 의원 지금도 일정. 윤 어게인이잖아요. 네, 윤캠프 어게인이잖아요. 윤 그대로 복사판으로. 네.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캠프가 아니라 네. 윤석열 캠프 시즌 2. 시즌 2. 네, 그러니까 뭐 탈당하고 뭐 제명하고 할 것도 없어요.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 당은 윤석열 당이에요 지금. 맞습니다. 윤석열 캠프에. 그 후보가 그 전에 윤석열에서 김문수로 바뀐 거지. 네, 네. 지금 똑같고요. 그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게 그 김계리 씨가 그 윤어게인 당 만들려다가 실패했잖아요.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닙니다. 국민의힘을 다시 접수한 거예요. 성공했네, 지금 성공한 결과적으로. 겁니다. 예,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윤버지당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아하, 그래서 네. 이기고 돌아온 거죠. 예, 이기고 돌아왔고 더 이길 방법을 다 만든 거죠. 자기들 입장에서. 예. 정당 해산해야지 예니님. 내란당 찢어지든 말든 관심 없고 예 아니다 맞습니다. 관심이 없는데 날개가 완전히 부러져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를 못하고 계속 발목만 잡을까봐 이제 딱 유일한 걱정은 그 부분이죠. 이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거죠. 강올리브님 내란숙의 즉시 구속 아주 뜨겁게 지금 2시가 되도록 15,000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전파해서 중도층에 있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더 많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막 이전 투구 속에서 참 장해찬 씨가 들어간 거는 요 메시지 아니에요? 한동훈 나오지 마. 딱 그 메시지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수도 있고. 계속 기타나 치고 먹방이나 하고 있어? 저는 여전히 그 김건희 씨가 여전히 이 당을 주작벼락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멤버들을 보면?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 장해찬 씨가 이른바 김건희 퀴즈라고 알려 있어요. 네. 윤석열에 가까운 게 아니라 김건희 씨랑 관련된 김건희 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. 뭐 여사 그 김건희 씨랑도 막 자주 주고받는다고 해요. 뭐 메시지도요. 그리고 김건희 씨 디올백 관련해서 변호했던 그 변호사. 네. 그 사람들도 얼마 전에 무슨 법률위원회 뭘 맡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여전히 김건희 사람이 속속들이 알게 모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당연히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가만히 개만 산책시킬 사람이 아니거든요. 네. 여기저기 또 전화 막 또 새로 폰 뽑아가지고 전화 또 하면서 장악하고 있으면 시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 배우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. 다음 대선 때는 김건희 씨가 후보로 나오는 건 아닌가. 그래서 빨리 수사받고 처벌받고 감옥 가야 됩니다. 그렇죠. 네. 아마 그게 더 빠를 거요. 네, 그렇죠.
페이스 오프하고 나오나요 그럼? 아, 또 그것도 네? 영화처럼?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또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 사이에 또 참 몸값 잘 높이는 분이 있어요. 홍준표라고. 하와이는 왜 간 거예요? 그냥 국내에서 계속 저거 하지. 이 정도로 열심히 글 쓰고 하시려면 하와이 뭐 하러 가요?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하와이를 가나 어디를 가나 온라인에다 글을 하나 올리면은 예. 아니 뭐 김문수 한마디보다도 홍준표 한마디가 훨씬 더 예를 들면 파장이 높은 상황이고 네. 매우 상황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? 저 집은 망해가고 있어. 저 집에 나 들어가면 뭐 할 거야? 밖에 나와 있잖아.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, 이 판 다 뜯어 고쳐야겠는데? 뜯어 고칠 사람 누가 있어? 나밖에 없잖아. 이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. 때를 기다리고. 제가 볼 때 네. 돌아올 결심은 일단 하와이는 돌아올 결심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충전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파워로 계속 확인하는 거죠. 언론도 제가 볼 때는 언론도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. 아니 김문수나 윤석열을 도와줘야지 왜 홍준표를 도와줘요? 그냥 어. 글만 쓰면 그 글을 대서 특필해가지고 어허. 홍준표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보수의 파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원래는 그냥 기사 나오면 죽이는 게 최고잖아요. 기사를 네, 다 네. 아예버리는데 네, 네.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는 돌아올 결심을 하고 있고 네. 저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무너질 때 제가 거기 게임에 뛰어들어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우리도 계속 다루면 홍준표만 띄워주는 꼴이니까 여기서 끝! 오늘 즐거운 소식. 김상욱 의원이 네.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났습니다. 네, 혹시 그렇습니다.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. 뭐 이렇게 포옹도 하고 했다. 네네. 사진 있네요. 네. 포옹도 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오늘 내가 특별히 소개할 사람이 있다 하고 이제 첫 번째 소개를 했습니다. 김상욱. 네. 예, 뜨거운 포옹하는 포옹과 저자입니다. 함께. 네. 이제 곧 아마 입당 절차를 밟아서 선거운동도 함께 하지 않을까. 아마 부울경 쪽에 상대적으로 약한 쪽에 이제 큰 자산이 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물론 전운수 최고도 있지만 네. 이제 얼마든지 조정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게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이제 저 분을 제가 지난번 스픽스에서 한번 밝혔는데 저분이 이제 몽골 갔다 오셨거든요. 국회의장이랑 함께 네네. 갔다 와서 좀 개인적으로 만났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 열흘 됐나? 2주 됐나? 그때 한번 뵀었을 때 이렇게 흘러갈 예감을 했었죠. 그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뭐 제가 민감한 얘기는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네. 이게 뭐 너무 국민의힘에서 힘들었다. 어허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사진 나오네. 실망했다. 예. 사진 나오네. 같이 그때가, 있는 사진? 예, 그때 저 때가 오. 이제 한 열흘 전에 2주 전에 이제 뵀을 때입니다. 오호. 예,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. 너무 혼자만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저 오른쪽은 누구세요? 접니다. 머리가 다르네요. 네. 예. 저랑 또 또래예요. 아. 나이가 한 살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는 오, 또래라서 그러시구나. 그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있었고요.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뭐 민주당이 기웃거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보수의 역할을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예. 정치로 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러한 역할을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예. 특히나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반대했던, 계엄을 찬성했던 이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1초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느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재명 후보는 보수주의자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네. 네. 그럼 저희는 환영하죠. 이제 김상욱 의원 영입은 저 김세현 소장님 역할을 한 걸로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건 아니고요.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번에는 그냥 다 이긴 거야 하고 투표장에 안 가고 그날 놀러 가는 준비 이 계획 이런 것들을 해놓은 분들이 계세요.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지지율 한번 그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한번 도표 한번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? 물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좋은 지금 지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대선에서 깨지지 않은 징크스가 있습니다. 수많은 징크스가 있는데 대부분의 징크스는 다 깨졌습니다. 예를 들면 단일화하는 자가 무조건 이긴다. 징크스 2012년에 이미 깨졌죠. 네. 안경 쓰는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된다. 문재인 대통령이 깼습니다. 서울에서 이기는 자가 무조건 이긴다. 박근혜 때 깨졌습니다. 다 깨졌는데 하나 유일하게 안 깨진 게 뭐냐면 대선 후보 등록할 때 1위였던 후보가 끝까지 1등한다. 안 깨졌습니다. 이번에도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. 다만 이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당부드리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투표장 안 가고 뭐 놀러 가고 이런 거 안 됩니다. 그날 놀러 가시더라도 사전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일날 미리 새벽에 투표를 하고 간다든지 목금입니다. 목금 이번에는. 예, 사전 투표가 목금이죠. 이 목금이죠. 주말이 토요일이 아니에요. 없습니다. 사전 투표는 공휴일이 아니죠. 아니 원래는 토요일도 포함이 됐었는데 네네. 이번에는 목금이에요. 그러니까 요번- 목금은 공휴일은 그쵸. 아니죠. 아니죠. 그러니까 평일이에요. 중간에 직장에서 점심 식사하다가 옆에 가까운 데 아무데나 가시면 주민센터 돼요. 이런 데 예. 가면
투표장이 있으니까. 그럼요. 네. 좀 전에 이제 51대 29대 8 갤럽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여기서 한두 가지 그리고 리얼미터가 51.9. 51대 33대 6.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빌드업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.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근접해서 간다면 아마 그 부분을 엄청나게 빌드업하고 싶을 거거든요. 이준석 단일화 하겠습니까? 어떻게 보입니까?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돈 때문에 그렇죠? 돈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MBS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. 지지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87%예요. 계속 지지하겠다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86%예요. 네. 근데 이준석은 48%예요. 아 가다가 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뭐 흔들리고 있는 거죠. 지금은 예.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7% 정도가 나오는데 지지율이 네. 그중에 3.5% 정도가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거죠. 향후에 점점점 뒤로 갈수록 얘도 지지율이 김문수로 갈 수도 떨어진다. 있고, 예, 김문수로 네. 갈 수도 있고, 예. 또 일부는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, 네, 네. 아니면 에이 모르겠어 이재명 후보한테 예, 갈 수도 있고 예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 강도가 높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지지 강도가 높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, 네. 저도 자기가 지금 한 10% 정도는 너끈히 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 보면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거의 6%에서 8%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네. 때문에 잘못하면 싹 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. 상황입니다. 10%가 넘어야 절반, 네. 15%가 넘어야 다 전액을 받는데 지금 이 추세면 뭐 10% 어림도 없고. 그리고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 선거 관련해서 어떤 힘이 돼야지 그 국민의힘 쪽에 가가지고 자기가 뭔 역할을 할 텐데 끝까지 버팅기다가 들어간다?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너 그때 네. 뭐 하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? 근데 이준석의 속성상 네. 이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TV 토론을 다 본인이 소화하고 싶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사람이 TV 토론을 하면 내가 빵 뜰 거야. 말 같지 않은 소리.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기술자는 지 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준석처럼 그 입으로 다 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 마음은요 진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. 그리고 민심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. 그 흐름을 타야 돼요. 이준석이 그 흐름을 땄으면 이미 올라갔었어야죠. 그런데 소장님 만약에 윤이 탈당한다 쳐도요. 그 안에는 뭐 지금 나오는 말만 놓고 봐도 전광훈 세력들이 자리를 또아리를 다 틀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소위 구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거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고 또 뭐 특정 뭐 신천지 같은 종교 세력도 뭐 있다 뭐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준석이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해왔던 어떤 주장이나 이 내용과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이준석 후보가 전광훈과 손을 잡는 꼴이잖아요. 지금 단일화를 한다면. 저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와 단일화하면 이 사람 정치 생명 끝난 겁니다. 돈 몇 푼 때문에 그걸 단일화한다면 이제 다시는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끝까지는 전 단일화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세력들 간 다툼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박살나는 모습이 있었을 때 구세주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는 모습. 네. 그런 모습의 형태 아니고선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안 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렇죠. 뭐가 엎치락뒤치락해서 본인이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가 있어서 단일화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이 사람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되잖아요. 계산기를 마구 두드려서 요번에 지더라도 당권을 본인이 확실히 잡는다든지 네. 뭐 어떤 가능성이 보이면 기어서라도 들어갈 텐데 그렇겠죠. 계산기가 지금 저 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. 그렇죠. 그리고 그 이준석식 하버드 출신의 그 컴퓨터 공학 계산기로는 저는 지금까지는 답은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. 하버드 컴퓨터 계산기로 두드린 한덕수 내란대행도 떨어졌어요. 날라갔습니다. 하버드 소용없어요. 네, 하버드 출신 다 나갔습니다. 네. 이준석의 미래도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. 결론적으로 단일화 할 것이다. 할 수밖에 없다. 이 전략에 계시지 않습니까? 네. 이 얘기를 하는 건 된다는 데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. 네. 선거판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단일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네. 나쁜가요?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선거는 전략적인 메시지를 그러니까 진심이 가장 바탕입니다만 선거판과 관련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향성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.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시기에 맞게 그 얘기에 진심을 믿을 수 있는 마이크가 나가서 던져놓는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게 계속 얘기하잖아요. 단일화 계속 시도할 거야. 단일화 될지도 네, 몰라 이렇게 끝까지. 얘기하는 이유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